소식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검찰이 아니죠. 참, 특검이죠. 특검. 아우, 자꾸 헷갈리네요. 자, 특검 출석 소식입니다. 특검에 수사를 받으러 간 윤석열, 조사 못 받겠다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하 주차장 열어라, 나 글로 갈란다 라고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갑자기 조사를 못 받겠다. 조사 받으러 가놓고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억지를 씁니다. 전형적인 윤석열식이죠. 윤석열은 지난번 공수처 수사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작전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떼를 쓰기도 하고 정말 사소한 꼬투리, 있지도 않는 꼬투리를 악용해가지고 시비를 터는 거, 이 역시도 조은석 특검의 어떻게 보자면 계획 범주 안에, 조은석 특검이 생각해둔 그런 범위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은석 특검, 윤석열의 이 땡깡을 마치 어린애들의 이 고집을 보는 것처럼 시원하게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 못 받겠다라는 윤석열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은 그러든가 말든가 니만 손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조사 못 받으면, 오늘 조사 안 받으면 한 번 더 소환하지 뭐 이런 태세도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가 개겨봤자 네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조은석 특검의 대처 방안은 상당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깽판을 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걸로 보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바로 그 비공개 출석 문제였는데 조은석 특검이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글로 오면은 안 된다. 만약에 말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이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용인해 줬다면 요거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무튼 윤석열은 오늘 자신이 근무했던 곳에 불려가서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마치 윤석열 지가 지금까지 감옥에 쳐넣었던 전직 대통령들, 그들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죠.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한테 붙잡혀 들어갔던 전직 대통령들은 이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윤석열은 포토라인을 그냥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그러한 태도는 싸가지가 바가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윤석열이 많이 쫄았다, 그런 쫄았다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검사들은요 자신들이 근무하던 곳에 붙잡혀 가가지고 조사받고 범죄자 취급받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이 가장 오랜 시간 근무해왔던 서울 고검에 불려가가지고 수사를 받죠. 무엇보다도 윤석열을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은 조은석 특검일 겁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보다는 사법연수원 선배예요. 많이 선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먼저 승진을 했고 쭉 같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긴 했지만 그 직전까지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데 반해서 조은석은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서울고검장이었어요. 서울고검 밑에 서울중앙지검이 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이 총장이 됐을 때도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조은석은 뭐였어? 그냥 법무연수원 기획? 하여튼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곧 나가라. 야, 이제 나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신이 쫓아낸,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이 쫓아낸 그런 사람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내란 특검을 검찰청에 설치하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 조은석이
차기 검찰총장 혹은 법무부 장관을 노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하필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차린다. 특검 사무실을 차린다는 것은 왼쪽에 중앙지검, 오른쪽에 대검을 끼고 자기가 직접 뭐 감투 하나 받지 않더라도 이 검찰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검찰총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 아니 거의 좀비 상태거든요. 그러니 조은석 입장에서는 욕심을 노려볼 만했죠. 자, 이것이 이 조은석 특검이 검찰청에 굳이 사무실 마련한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같은 사람은 오늘 이 소환 조사를 통해서 자존심이 많이 긁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멘탈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늘 윤석열은 유리 멘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리 멘탈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고 쑥 들어가잖아. 법조계 내에서는 윤석열이 오늘 이 조사가 상당히 모멸감을 주는 그런 조사였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하고요. 그것이 바로 오후에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오전에 조사가 이상해. 잘 안 됐어. 지 뜻대로 안 된 거야. 여기서 판을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은석 특검 이런 윤석열의 속마음을 간파했는지 조사를 좀 미뤄지긴 했고 조사를 중단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윤석열을 봐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은요, 윤석열이 오늘 다 조사를 못 받으면 두세 번 더 부르겠다. 자, 그 기간 중에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그 시간만큼 소환 시간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로서는 정말 불쾌한 그 자체였겠죠. 아마 윤석열이가 자신을 조사한 사람이 경찰 출신, 총경급 경찰관이었다는 점 때문에 더 기분 나빴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을 바꿔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윤석열의 소환 조사는 아주 파란만장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이 출석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윤석열이가 조은석한테 패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 현관으로 출석하는 것을 보여서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에 오늘 이 특검 조사에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거부했다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사태가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특혜를 요구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특혜를 요구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쫄았다는 걸 의미해요. 기자들 만나기 싫은 거야. 참 뭐 그런 점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 보시면서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오늘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를 나와서 서울 고검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일단 경찰에 이런 뭐 수신호 통제는 없었던 걸로 보이죠. 뭐 신호 조작은 해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대검과 중앙지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법원 삼거리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법원 삼거리 쪽에서 지금 올라가는 지금 고검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장면은 고검에 도착해서 차를 적절한 곳에 주차시키기 위해서 좀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길 따라가면은 바로 서울 고검이죠. 이 길 끝에 아까 흰색 건물 있는 거 보셨죠? 이 흰색 건물이 서울 고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시커먼 건물은 서울 중앙지검이죠. 아무튼 윤석열 옆에 빤히 바라다 보이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서울 고검 청사 입구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고검에서
기자들과 맞닥뜨리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서울 고검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 쪽입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하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여기서 쑥 내리기는 내리는데, 자, 뭐가 그렇게 급한지 후다닥 달려가 버리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포토라인에 섰으면 뭐라도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요? 자,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묻습니다만 도리도리만 더 심해졌네요. 그죠? 예. 자, 뭐 이대로 윤석열 석방되지 말고 감옥에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석방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10시 50분쯤 전에, 그러니까 10시 50분쯤에 윤석열에 대한 조사, 첫 번째 검찰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변호사들과 함께 뭐 후속 조치를 논의할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잠시 뭐 좀 진행이 좀 더뎌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은 이 조서라고 그러죠. 검찰 진술 조서를 다시 꾸미고 검토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외환죄에 대한 수사,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행안부 관련된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백기투항한 윤석열이에요. 뭐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었죠. 물론 윤석열 포토라인에 쓴 게 아니라 포토라인을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충격일 거예요. 본인이 상상도 못 해본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현재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 야, 윤석열 쫄았다. 저거 지금 잔뜩 쫄았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원래는 윤석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비공개 출석 안 해주면은 내가 서울고검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냥 개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엄포를 넣게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 측은 조사실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불출석으로 간주하겠다. 불출석으로 간주하게 되면은 추가 구속영장 혹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윤석열한테 석방 카드를 내밀었던 것도, 아니 얘 공부도 좀 잘할 수도 있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생각 때문이었던 거 보여요. 그것도 보여요. 예. 자, 어쨌거나 윤석열은 지금 지하 주차장 사용을 포기하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그 어떤 특혜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윤석열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시비를 걸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고 그걸로 해서 오늘 출석을 거부하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백기투항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비공개 출석이 아닌 거, 이거 자체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본인이 이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말입니다. 윤석열의 변호사들입니다. 윤석열의 변호사들은 오늘 갑자기 윤석열한테 조사를 거부하라는 식의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오전 중에 조사를 했던 이 총경급 경찰관이 윤석열한테는 그게 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아니, 수사관 바꿔주는 예도 있나요? 자, 이와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이 묵직하게 한 방 날립니다. 변호인단에 대해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수사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거기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검찰도 그렇고 김용현의 검찰도 그렇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이 재판을 좀 깽판쳐 보겠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늘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뿐이라고 뭐 그래서 여기는 거겠죠. 하지만 윤석열 성격에 굽실거릴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 자기 지지자들 끌고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첫 번째 기도가 삐거덕 안 통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썼죠. 꼼수의 달인과 윽박지르기 명장. 꼼수의 달인은 조은석을 말하는 겁니다. 다양한 꼼수가 있고요. 희한한 방식, 아이디어도 잘 냅니다. 결국 3시간 반 정도 조사를 거부했던 윤석열은 결국 복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오늘 아침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네. 오늘 윤석열의 변호인들 명단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을 가장 최일선에서 변호해 왔던 사람은 윤갑근 변호사죠.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통의 바로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윤갑근은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검사장과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은석 특검 측에 윤석열은 아마 좀 기수로 압박을 좀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역시 이 사람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오늘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김홍일 그리고 최명성 등등입니다. 둘 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조은석의 선배예요. 그러니까 윤갑근 가지고는 아무래도 윤석열한테 대항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김홍일을 앞세운 겁니다. 선배인 거지. 선배를 앞세워가지고 윤석열 구명에 뭐 쓰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이 김홍일 지금 뜨거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검찰이, 특검이 김홍일까지 수사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좀 고분고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뭔가 도모했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멘탈도 붕괴되고요. 또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 역시 조은석을 좀 사법연수원 기수로 누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결국 조은석은 윤석열한테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개겼다가 5시쯤에 다시 조사가 되게 됐고요. 잠시 저녁을 먹고 8시 25분부터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조금 전 10시 40분에 끝났어요. 4시간 반 정도 진행된 거네요. 그죠?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윤석열의 이 조사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2-3번 이상은 불러낼 심산인 거죠. 사실 여기에서 윤석열이 많이 무너졌을 거 보입니다. 아니, 출석 안 하고 개기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 지금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윤석열이 출석을 거부하는데 강제로 끌어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은석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계속해서 윤석열을 불러야겠다. 만약에 윤석열이 안 나오면은 그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인 거죠. 은근히 이런 의미도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너 조사 안 받고 계속 개기고 있는데 그런다고 뭐 상황이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조사 거부하고 개개봤자 니만 손해다. 왜? 만약 그렇게 윤석열이가 깐족되는 바람에 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면은 조사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조은석은 윤석열을 제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은 조은석한테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태 이렇게 뭐 보여지네요. 사실 조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이러고도 남음이 있죠. 제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은석이 뭐 김건희가요 여기저기 참 뭐 예, 많은 걸 또 좀 해먹었더라고요. 자, 지금 윤석열은 이제 조서 열람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조서 열람이 한참 되고 있을 거예요. 조만간 12시가 넘어가면 윤석열이 이제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나오면서는 또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안 떨어지던 입이 과연 떨어질까요? 예. 사실 조은석 특검은요, 오늘을 이렇게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은석은 윤석열을 정말 잘 대해줬어요. 자기보다 선배인 윤석열을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9기 이상 늦는데 말이에요. 9기 가깝게.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23기잖아요. 근데 이 조은석 특검은 18기거든요. 벌써 여기서부터 뭐 몇 기수 기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아마 정상적으로 뭐 검사가 돼서 했다면은 역시 조은석하고 비슷한 동기가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은석은 윤석열을 엄청 챙겨줬어요. 그랬던 윤석열이 조은석을 이번에 뒤통수를 세게 때린 거죠. 글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권력자가 뭐 요구한 게 있고 지시한 게 있는데 부하 공무원들이 안 따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치워야 되잖아.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조은석은 다시 윤석열을 불러댈 예정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깽판을 치면은 영장 청구를 하는 등 오히려 더 공세를 나가 뭐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고 개겨봤자 윤석열만 손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윤석열한테 항복을 요구한 거죠.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첫 시작부터 단추를 제대로 꽂겠다라는 것이 지금 내란 특검의 지금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 윤석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엉엉 울거나 아니면 이불킥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밤중의 뉴스 현재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오밤중은 오밤중 맞다, 그죠? 자, 오늘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려고 했는데 조은석 입장에서는 거부할 테면 거부해봐. 니만 손해야. 왜?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개기고 수사를 안 들어오면은 그만큼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소환도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런 음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윤석열이 지금 큰 소리 떵떵 치고 지가 뭐 겁 하나 안 먹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압니다. 윤석열 지금 겁먹었어요. 자, 이 상황이 좀 계속되면은요, 윤석열 다시 재구속되는 상황도 그닥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멀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